안녕하세요. 실크로드 출도 유물에 보이는 대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호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의 권윤주입니다. 대는 복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로서 고름이나 단추와 같은 여밈의 수단이 발달하기 전부터 상의나 하의를 여미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필수적인 복식 구성 요소인 대는 생활 환경이 변하고 금속문화, 청동기나 철기 등의 금속문화가 전파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대유형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실크로드 지역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크로드에 나타난 그러한 대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화의 특성의 차이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대발생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실크로드 출토 유물에 보이는 대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포백대, 두 번째로는 협대와 가대를 묶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접석대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고대 한국의 대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발생과 구조를 살펴보면요. 대발생은 재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고대 수렵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 가죽이나 나무껍질, 풀 등을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끈에서 발생이 됩니다. 점진적인 사회 발달과 함께 일정한 형식이 갖춰진 혁대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혁대는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라 잠금 장치가 달린 혁대로 발달되게 됩니다. 포대에 이어서 포백대가 사용되어지게 되고요. 청동기를 비롯한 금속 문화의 발달로 혁대, 금이나 은 등의 금속판으로 장식한 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단순히 혁대에다가만 장식판이 붙는 게 아니라 포백대에다가도 장식판을 붙이면서 소재와 형태 등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장식판에 사용되는 것도 금이나 은, 청동, 철 이런 금속뿐만 아니라 옥이나 조개, 나무 같은 다양한 재료로 장식한 과대가 사용된 것이 유물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과대의 과판 아래로 식용물이나 장식물이 늘어뜨려지는 것을 요패라고 하고요. 이 요패가 달린 대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접섭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명칭 사용에 있어서 요패가 달려있는 형태를 과대로 표현하면서 접섭대와 과대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과대와 접섭대는 다른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과대에 요패가 달려있는 것을 접섭대로 정의를 합니다. 과대와 접섭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대에 요패가 달려있는 것을 접섭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과대에 단순히 칼이나 주머니만 늘어뜨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칼 늘어뜨리고 있는 거, 또는 주머니 늘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접섭대라고 보기 어렵고요. 두 줄 이상의 끈을 늘어뜨리는 것을 접섭대로 보았습니다. 이 대발생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끈, 혁대, 포백대, 과대, 접섭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실크로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대와 접섭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혁대를 보면 혁대가 발달하는 첫 번째 잠금 장치가 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대 기본 구조를 보면 가죽띠의 양쪽 끝에
마주 걸어주는 띠고리와 띠끄꾸미개의 잠금장치가 달려있게 되는데요. 그 두 개가 양 끝에 달리기 전에 맨 처음에 그 띠고리만, 띠고리는 대구와 교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띠고리 자체로만 걸 수 있는 대구가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전국시대의 그 대구를 보면 지금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그 선화로 묘사된 것에 있고, 그게 실제로 청동상에 나타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보시면 그 대구의 첫 번째 이 갈고리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갈고리, 대구 할 때 그 갈고리를 의미하게 되는 구는 갈고리를 뜻하게 되고, 여기 한쪽 끝에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용한 모습을 보면 가죽띠의 한쪽 끝에 단추로 끼우고, 그 다음에 그 갈고리를 이쪽 다른 구멍에다가 꽂아서 잠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그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국시대에 나타났던 대구입니다. 원래 북방 유라시아 스키타이 시베리아 문화권에서 유목민족이 사용했는데 전국시대 무렵 중국에 유입돼서 발전해서 한대까지 이어져서 애용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대구를 착용한 청동 노비상을 표현한 것은 하북성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대구를 착용한 한대 청동 노비상 총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전국시대 것에서는 위에까지는 전부 동으로 되어 있는 동제 또는 철로 되어 있는 대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은에다가 도금을 하고 옥이랑 유리로 장식한 그런 형태입니다.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대구를 모아본 것이고요. 1번, 2번은 알타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볼트레젠 문화이고 초기 철기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카자흐스탄 서부 주산디오이 쿠르간에서 발굴된 것이고,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는 낙타 영상이 있는 대구입니다. 모서리마다 고정용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사각 모서리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4번은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저된 대구여서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선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테두리에 선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마 낙타 털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 마형 대구가 있고요. 이거는 기원전 1000년기 중엽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기를 맞추기 위해서 10세기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가 9개의 대구 중에 6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청동제입니다. 대구 중에 가장 많은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청동제임을 알 수 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스키타임 황금전에서는 띠꾸미개 대궁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대구를 볼 수 있는 갈고리가 위로 이렇게 쏟아져 있어서 일단 대구로 표현했고요. 이게 대구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식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대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 4개의 고리가 붙여져 있어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7번, 8번, 9번은 한국에서 발굴된 것인데, 위에 경산 신대리에서 출토된 호용대구, 그 다음에 8번, 9번은 영천 어흥동에서 출토된 마형 호용대구입니다. 특히 8번, 9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대구에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는 그 갈고리 굴을 거는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더 한 단계 더 발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에서 보여줬던 중국에서 출토된 그 대구와 달리 여기 지금 그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서 발굴된 것들은 한국에서 발굴된 그런 동물용 대구와도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앞에서 봤듯이 투기의 대구는 이렇게 단순한 갈고리 형태였지만 점차 오늘날의 버플과 같은 기본 틀에다가 찌를 수 있는 가는 금속 침이 있는 형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이러한 형태를 교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교구를 4개를 모아봤습니다. 위에 2개는 고 투르크 시대의 철제 교구, 그 다음에 골재 교구, 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실제 안윤띠고리 그 도록에서는 안윤띠고리 또 골재도 역시 안윤띠고리로 나타나서 말한장에 사용하는 말한장의 그 많은 그 끈들을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그러한 교구로 사용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교구의 형태가 많이 나오지만 교구만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고르다가 보니까 이거를 참고로 넣었고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은교구하고 서강리 구호분에서 출토된 금제교구 같은 경우는 매우 정교한 현대의 교구와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에다가 장식판, 즉 과판을 붙이게 되는 풍습은 이미 청동기를 비롯한 금속 문화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혁대에 장식판을 붙인 것을 우리가 과대라고 하게 되고, 이거는 혁대뿐만 아니라 포백대에도 과판을 붙이게 되면서 소재도 역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보면 그 과판의 크기가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본의 이 지금 금제 그리핀 모양의 그 과판 같은 경우는 거의 8.6cm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그 사냥 세공된 이 표면에 울툴툴하게 된 거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사냥이 세공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고공 모양으로 전체적으로는 고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1.1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3번에 있는 금동 장식은 알타이 지역에서 발굴된 것인데 4.8cm 이게 지금 시대가 조금 후대니까 조금 작아졌죠. 그 다음에 4번은 뱀과 늑대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 금 장식판인데 길이가 14.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5번에 그 말이 싸우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은 길이가 12.3cm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 보이는 것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 그 황소갑판이고 이것은 길이가 약 13.2cm 정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이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장식판이고요. 여기에는 그 모자이크 유리가 장식되어 있고 장식판 테두리에 뭐 이렇게 색깔 있는 유리가 박혀 있고 누금 기법으로 이렇게 그 금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문양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4.5 지름이 원형의 지름이 4.5cm 이게 AD 1세기이니까 사이즈가 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보이는 목재과판 같은 경우는 파시리크 문화인데 길이가 11cm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 과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시크루칸에서 발견된 황금인간 제형품에서 또 보이듯이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금속판이 장식판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해서
그러니까 듬성듬성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점차 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그 과판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이것은 안감유에서 발굴된 동과대의 복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대의 구조를 보면 대의 양 끝에 띠고리, 즉 요구하고 그 다음에 띠꾸꾸미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10개의 과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고정시키기 위한 뒷면에 3개의 고리가 그 가판 뒷면에 3개의 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고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과대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과판 자체에 보면 자체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를 늘어뜨릴 수 있는 그 요패를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판 아래 요패를 늘어뜨리는 습속은 6세기에서 7세기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라시아 동서로 단숨에 널리 퍼져나갔고요. 혁대를 매는 것은 말을 주로 타는 유목민족들에게 성행하였습니다. 유목생활의 여건상 말 타고 달릴 때 편리하도록 몸에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을 끈에다 매달아서 누리는 대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접섭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접섭대에 대한 그런 그 표기와 용어 자체가 혼용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접섭대 한 가지 표기로 통일시켜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키타이나 흉노 등 유목민족들이 벨트 장식에 많은 동성을 쏟았고 돌골시대가 되면서 장식끈을 몇 개 더 늘어뜨리고 끈에 장식을 붙이는 풍습이 유행했고 이는 중국에서도 유행했음을 봤습니다. 이게 돌골 석인상과 그 유물에서 발굴된 것에서 보면 지금 안감유에서 발굴된 것 같이 갑판에서 구멍이 뚫어져 있고 거기에 뜰을 늘어뜨린 걸 알 수 있고 석인상에도 줄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대에도 이렇게 당의 접섭대로 이게 AD 740년 정도로 나타납니다. 돌골시대 그 6세기에서 8세기, 안감여도 한 6세기 후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실크로드에 보이는 대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발생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끈, 협대, 포백대, 과대, 접섭대로 나눠봤었고요. 이 중에 유형별 특징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포백대입니다. 근데 이 포백대는 그런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띠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끈을 같이 포함해서 결국은 그 포백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끈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끈을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첫 번째 있는 건 선사시대 끈형의 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넬슨 박물관에 소장된 구리 인형입니다. 띠를 메고 있고 뒤편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뒷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춘추시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끈형의 대를 두르고 있는 이거는 도기의 틀입니다. 그래서 끈으로 된 대를 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포백대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1번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에 호남성 장사 진가 대산의 초나라 묘에서 출토된 명정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넓은 요대를 하고 있고요. 2번은 섬서성 최가영에서 출토된 채색된 무관 용입니다. 인형이고요. 이건 직접 촬영을 한 것입니다. 3번, 4번은 하남성 등연에서 출토된 인물 색인 그 벽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넓게 이렇게 띠를 메고 있고 그 매듭을 길게 또 4번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5번에서는 서안 초창파에서 출토된 그런 태색된 독이 여자 인형 용이고요. 허리에 띠를 메고 있고 거기에서 또 앞으로 신대 또는 뭐 표대라고 하는 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포백대를 즐겨 사용했음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화나 그 구조, 인물 조각상 등에서 재질이나 형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의 산프라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와 끈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뭐 허리띠 요대라든지 일반 묶는 끈이라든지 상의의 선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조끈, 지금 조문 모대하고 경편 모대 이렇게 사진에 넣었는데 조문 모대는 그렇게 직조된 끈이고요. 평지기 줄무늬로 직조되어 있고 길이가 한 19cm, 넓이가 한 8.5cm 되는 그러한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경편 모대는 그 편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러한 모대인데 길이가 약 74cm, 그리고 넓이는 1.2cm, 황색과 홍색의 목근으로 엮은 그런 편직물입니다. 이렇게 여러 색을 넣어서 다양하게 짜여진 직도와 그 편직물 유물을 통해서 위에 보여지는 이렇게 그 전국시대나 위진남북조 자료에 이렇게 넓게 구겨지지 않고 판판하게 넓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직조된 거나 편직된 그런 두께감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강 지역의 그 유적에서 나타난 인물 표현에서 포백대가 약간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포백대보다는 과대나 그런 접석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백대의 사용 예를 보면 일본에와 같이 그 키질 14글에서 나타난 구차인입니다. 앞에 묶인 그런 매듭 처리가 없어서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리고 워낙 작게 묘사된 것이라서 불분명하긴 하지만, 이 구차의 그런 그 허리띠로 나타나는 것 대부분이 장식판이 붙어있는 과대이거나 어떤 접속대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 낮더라도 딱히 교구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없어서 포백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회골라마, 즉 위구르 남자아이입니다. 꿈틀어서골을 79굴 벽화에 그 위구르 공양인들 사이에 있는데 아주 그 끈을 딱 이렇게 묶어서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베지크릭 석굴 그 20굴 벽화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9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로 볼 수 있는 회골고장 경기의 모습인데요. 서아시아 귀족이고 백색 두건을 띠고 있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검은색 원령 착수장포를 입고 있고 거기에 허리에 흰색의 띠를 끈 형태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꼬아진 형태로 밀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옅은 녹색 그 원령 착수장포를 입고 있는 사람은 붉은색 그 후백대를 메고 있고 그 맺은 끈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4번은 베제크릭 석굴의 그 동양 동자상인데 보면 포백대를 그 포백대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스타나묘에서 출토된 줄무늬 긴 치마를 입은 여자 인형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띠, 금직되어 있는 그런 띠를 메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실크로드 대유형별 특징의 그 포백대에 이어 두 번째로는 협대와 과대를 들 수 있고요. 안감호에 나타난 그 과대의 그 구조를 참고로 보시면 그 협대 양쪽 끝에 교구와 사미가 고정되어 있고 사각 장식판이나 둥근 형태의 장식판을 표면에 이어붙이는 형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미가 나왔는데 사미는 앞서 얘기했던 대담궁구와 같은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미는 경우에 따라서 이 대담궁구 또는 대선궁구라고 얘기하는 이거가 다르게 구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군대에 나타난 그 대궁구에서 보면 이렇게 대선궁구와 이 사미가 따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와 대단궁구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거기에 3위를 늘어뜨리는 형태로 조금 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번 신강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협대와 과대의 유형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그
키질팔굴에 나타나는 구차 귀족들의 모습입니다. 16대검자라고 불리는 구차 귀족들, 그 과제는요, 여기서 그 선으로 따서 확대해 본 것으로 보이듯이 연주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원이 쭉 이어서 되어 있는 연주문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늘어뜨리는 게 검밖에 없어서 이거는 과대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서성의 서원에서 발굴된 안가면은 북두시대 소구도인의 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묘실 중앙에 그 석관 상에 이렇게 12개의 병풍 같은 것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이거를 이제 다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여기 구별이 좀 많이 되는 것이, 구별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중앙에 6개 판 중에 끄트머리에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에 소고대인과 그 돌고래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피발을 한 사람들이 돌고래인이고요. 그 단발을 한 사람들이 소고대인입니다. 여기에 배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판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장식판이 없고, 그러니까 장식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과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협대, 장식판이 있는 경우 과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돌고래인 중에도 장식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소고대인 중에도 장식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쭉 여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섞여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것은 민족 차이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어떤 용도의 차이든지 어떤 행사에 맞는 그런 경우든지, 이거는 민족적인 돌고래인과 소구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의 위그르 연주자는 대색상 차이가 없지만 선으로 이렇게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판이 있는 과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옆에 2번의 그 위그르 왕은 원형의 장식판이 일정한 부분 간격으로 연이어서 일정하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는 금동 허리띠 장식 그 과대는요, 역시 고 투르크 시대의 산지 알타이 여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도 요거는 AD 7세기에서 9세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위그르 왕은 9세기에서 12세기, 위그르 연지자는 8세기에서 9세기,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해당되는 털제, 골제, 허리띠 장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 투르크 시대 후라이 문화, 즉 AD 8세기에서 9세기까지 산지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기획한 그 대사유 중에서 추소된 과대이고요. 역시 6세기에서 8세기로 추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트로브 지역에서 발굴된 과대의 그 흔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런 과대와는 좀 다른 유형으로 아프가니스탄 대하 황금지구에서 추소된 금요대와 그 청해 두란 토요콘에서 발굴된 은요대를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과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연구자가 붙인 대목이 금요대와 은요대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본다면, 금요대와 은요대가 기본이 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직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끈에
그 장식판이 그 편직으로 되어 있는 넓은 끈에 장식판이 가미된 것입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금요대 같은 경우는 기원 1세기 정도로 그 시기를 추정을 하고요. 전체 길이가 96.6cm, 그리고 원형의 금부조로 된 장식이 9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 판에다가 그 끈에다가 그 금부조를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이 금부조 사이에 원형의 금부조 사이에 끈을 끼우는 것입니다. 요 사이사이 여기 그러니까 이 금부조에는 속이 비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조돼서 뒤에 것이 밑이 이렇게 바닥이 비쳐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틈 사이로 끈을 끼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은요대는 은사로 편집되어 있고 길이는 약 95cm, 그리고 제작 시기를 56국이나 당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요대는 그 대 끝에 그러니까 잠금 장치 있는 데가 이렇게 두 명의 그 용사가 이렇게 수문장 같이 지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장식판, 이 장식판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원형이지만 원형 장식판 테두리에 이렇게 연주문 같이 뭔가 그 보석을 낀 그런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신강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구차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연주문, 유행했던 연주문하고 원형 장식판이 서로 이제 상호 영향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접섭대를 살펴보면 접섭대는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앞에 과대의 과판이 있는 과대에 밑에 물건을 늘어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르게 되면 접섭칠사라고 해서 문무관원들이 반드시 허리에 차야 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주머니, 칼, 숫돌, 개필진, 회골, 찜통, 비지털 주머니 등 이게 그런 그 7가지 물품이 정해져 있었을 정도이고요. 여기에 그 접섭칠사의 종류를 얘기한 것 중에 개필진이나 회골에 대한 것들이 좀 확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돌골이나 회골의 습석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드 지역에 보이는 접섭대의 형태는 주머니나 칼을 늘어뜨리는 거 이런 그 실용품 그러니까 흔하게 주머니나 칼을 늘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실용품을 늘어뜨리는 거, 휴대폰 없이 끈만 늘어뜨리는 거, 금속 장식끈에 상징적인 모형물이 달려있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납니다. 신강 지역에 보이는 대표적인 접섭대 유형으로는 쿠차와 미구르것, 회골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은 지금 쿠차 것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쿠차 왕과 대신의 모습, 그리고 쿠차 공양인의 모습입니다. 둘 다 그 원형의 금속 장식판으로 되어 있는 그 장식판에다가 장식끈 없이 실용품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용품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비단띠를 장식으로 묶은 단검이라든지 수건, 뿔송곳 이런 것들이 늘어뜨려져 있고요. 부차구간과 대신에 비해서 그 공양이는 그 화려한 비단띠 수건 모습은 없지만 실용품 그 둥근 한형의 금속 그 과판에다가 단검을 비롯한 실용품을 줄줄이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횃불 전기에 해당되는 회골왕자 3인의 모습에서는 녹색으로
된 띠의 중간에 보석이 이렇게 녹색의 띠 중간중간에 약간 좀 띄엄띄엄 그 보석이 박혀 있고요. 거기에 뭐 단도라든지 포대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검정 각함 같은 것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녹색의 그런 허리띠와 같은 재질로 된 짧은 장식끈이 앞 중앙과 양옆에 늘어뜨려지고 있고 나머지는 는 끈에 실용품이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좀 다르게 해골 왕자 그 뒤에 나타나는 것에서는 잘 안 보여서 그 모사를 보면 사각의 금속 또는 금속인지 옥인지 이런 장식판이 부착된 허리띠에 같은 재질로 부착된 넓은 장식끈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실용품은 담겨져 있지만 해골왕자 3인의 모습에서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시기는 구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회골고창 후기에 예제급이 16구 벽화에 나타난 회골왕후 가족 군상에서 조명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같은 유형인데 허리띠와 그 중간중간에 늘어뜨린 장식근 형태가 그 위에 회골왕자 3인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띠 자체가 단순화되어 있고요. 이 시기는 12세기에서 14세기 주로 조금 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 앞중앙에 비단 장식대를 길게 늘어뜨린다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단띠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약간 중국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당대 접섭대라고 표현된 것은 영태공주묘에서 출토된 도용 복원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는 허리에 대하고 늘어뜨리는 그런 장식끈이 같은 재질로, 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사각 장식판이 붙여져 있고, 실용품은 달려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밑에 돌고래 젖삽대라고 나와 있는 것은 6세기에서 8세기로 지금 볼 수 있고 석인상과 허리띠 유물에서 보여주듯이 협대의 사각형의 또는 둥근형의 그런 금속 장식판이 붙여져 있고 그 끝에 휴대폰을 들어드릴 수 있는 볼이 달려있는 가죽대 끈이 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석인상에서도 볼 수 있고 유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는 10세기에서 요대 접삽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요는 10세기에서 12세기에 활약했던 나라로 요 나라 진국공주 무덤에서 출토된 그 1008년 그 당시 유행했던 접삽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된 사각 장식판을 부착하고 그 금장식판에 뚫려있는 구멍에 같은 사각 금장식판이 붙어있는 은장식끈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돌고래 접속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원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서화라고 불려지는 몽골왕조의 귀족의 귀족 공양인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도 장식끈과 실용품이 함께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른 식의 접속대에 비해서 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단 장식대도 더 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고대 한국의 대화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요. 황남대총과 금관총에 나와 있는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썩어졌지만 가죽 뒤에 장식적인 금속판, 즉 과판을 붙이고 그 과판들 아래로 여러 가지 장식물인 요패가 매달려 있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접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크로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들과 다르게 실용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어떤 실용적인 물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부 금, 지금 여기 두 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는 전부 금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적이고 매우 장식적이고 신분 상징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곽판 자체도 굉장히 작고 정교하고 일일이 금못으로 박을 수 있게끔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지금 확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밑에 그 요패를 매달기 위해 그 중간에 소환이, 심엽형의 소환이 전부 곽판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패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해과대와 요패에서는 보면 조금 다른데요. 신라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물론 재현해 놓은 것이지만 곽판 밑에 소환이 달려있는 요패를 달기 위해서 소환이 달려있는 게 있고 곽판 자체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접섭대 구조상 늘어뜨리는 끈의 연결 방법이 곽판에다가 소환을 부착해서 그 밑에 끈을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대과판 자체에다가 구멍이 있는 게 있고 과판 자체의 구멍과 소환의 부착이 병용되어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해의 것은 소환도 달려있고 과판 자체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 두 가지가 병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은 요패가 한 줄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는 접섭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된 이 지금 삼국시대 과대와 요패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정교하고 장식적입니다. 경산에서 출토된 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은 금과 은이 이렇게 하나하나 겹쳐서 하나는 금, 하나는 은 이렇게 계속 교차되어 가면서 장식되어 있는 매우 장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대에서 장식판, 금속 장식판이 생기면서 실용적인 그런 물품을 늘어뜨리는 접섭대가 점차 장식적으로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장식적으로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신라의 접섭대는 장식성이나 신분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에 최고 후대에 발견이 돼야지만 이 흐름이 실크로드에서 나타난 것과 흐름을 같이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라에서 나타난 것이 시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계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패가 달려있는 과대 출토 유물은 신라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로 상시대 지나고 나서는 요패가 달려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나면서 과판이 붙어있는 과대가 많이 사용이 됐지만 특히 품기를 구별하는 백관복의 중요한 그런 부속품으로서 과대가 쓰여지게 되는데 특히 가죽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으로 씌우고 그 위에 과판을 소재를 다르게 해서 품계를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 쪽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과대와 접섭대가 그런 그때 전통복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음, 현재 그런 어떤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그 장식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유목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에게 있어서는 장식성과 함께 실용성도 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껏 실용성에서 생겨나서 실용품을 늘어뜨리는 것에서 점차 금속품을 붙이고 불식적으로 되는 것에서 어, 완전히 장식적으로 국제화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용적인 목적과 병행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의 과대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사용을 했고요. 전통상의 예복에서는 반드시 필수품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빨간색 그 과대는 적색 벨벳에다가 장식, 장식판을 붙인 것이고 접섭대는 사냥할 때 쓰는 그런 허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에다 온도금 금속 장식을 쓰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음, 두서없는 그런 발표였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그 연관성과 문화교류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뒤에는 참고문헌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들어간 참고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